오늘은 그릇,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라는 사이토 히토리 씨와 그의 제자 시바무라 에미코 씨가 공동 저자로 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릇,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그릇, 할 수 있는 일을 넓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릇 하나하나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 그릇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이토 히토리 씨가 꼭 일을 해야 된다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거나 고민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네요. 그릇이 큰 사람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크게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알고 자연히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르다.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작은 일에 안달복달 하잖아요. 누가 내 욕을 했는지, 누가 기분 나쁘게 했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은 눈에도 무척 매력적으로 보인다.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외면적인 아름다움이나 근사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매력도 추구해야 한다.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야 한다. 생각이 여기 이르자 매력이란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나고 인간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깨달았다. 결국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란 다양한 측면에서 훌륭한 인격자, 바꿔 말해서 그릇이 큰 사람, 기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사람의 크기를 정한다. 느닷없이 히토리 씨가 일본 최고의 납세자를 목표로 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미코 씨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금에 대한 히토리 씨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세금은 말하자면 자릿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나는 평소 이 나라 전체를 내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금은 관리비와 같은 것이지요. 나라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관리해 주지요. 그 덕에 내가 만든 상품은 일본 전역에 실어 보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게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요. 그 덕에 우리 나라가 윤택해지고 경제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갖은 수를 쓰거나 머리를 굴리지 않고 힘껏 열심히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무서에서 세무관들이 오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대요. 이렇게 히토리 씨는 나라 전체가 자신의 정원이고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의 직원, 세무서는 자신의 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의 범위도 남다릅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세무서에서 세무관이 나오면 기쁘게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사이토 히토리 씨처럼 말을 하고 싶네요. 히토리 씨는 피할 수 없는 일은 곧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라는 말도 있죠. 세금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나는 세금이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늘이 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진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하네요. 에미코 씨가. 사업가들은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따기만 하면 그 땅은 언젠가 어느 불모지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장소로 찾아다니다 결국 유랑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세금을 더 잘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고용이 늘어나 손님도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손님도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이득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세월에 닳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히토리 씨의 사업 철학, 사고방식, 인생관에는 늘 시오 유시의 자세가 담겨 있다. 특히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자세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기쁘게 할까? 하늘을 감동시킬까? 하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히토리 씨가요. 하늘을 믿는 것은 경외심을 갖는 것과 같다. 경외심이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다. 경외심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다. 세상은 성공을 맛본 뒤에 거만해진 사람을 응원하지 않는다. 하늘도 그의 편에 되어주지 않는다. 히토리 씨는 37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큰 부자가 된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거나 돈이 있다고 고만하지 않죠.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에미코 씨하고 사이토 히토리 씨는 직업 학교에서 같이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히토리 씨가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미코 씨가 부자가 되었죠. 이런 인생관은 그야말로 하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과 같다. 히토리 씨의 그릇 크기는 40년이 다되도록 조금도 닳지 않은 것 같다. 하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이 끝났고요. 1장의 제목을 제가 미처 말을 못했네요. 1장은 마음을 담고 열정을 쏟는 사람의 그릇이었습니다. 2장 사무라 에이쿠가 생각한다. 더 빛나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조건. 그릇이라는 게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이란 주변 사람이 즐거워지는 것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즉 일이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내가 말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보수로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진정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고 다양한 배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동료를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일을 마치면 퇴근하기 바쁘다. 남은 시간은 자신에게 쓰려고 한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층 커진다. 타인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쓰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층 커진다고 합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화하는 이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인간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가끔은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로 활력을 얻고 더욱 성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써야 빛나는 것처럼 사람의 그릇도 쓸수록 더욱 살아나고 커진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의 난이도를 극복해야만 전에 없던 힘이 생겨요. 근육을 단련할 때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로 무게를 들여야 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도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할 때 비로소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무한하다.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당신의 그릇은 분명 2배 또는 3배 커질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하면 그릇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아까 내 일을 하고 나서 남을 일을 도와줬을 때 또한 그릇이 커진다고 했고요.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더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요령이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한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뇌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하다. 왜 내가 부자가 아니지? 이렇게 자주 생각하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해도 안 될 텐데 뭐라는 메시지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더 씌워야 한다. 이렇게 더 씌우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나 잘 못하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더 씌워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즐기면서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즐기면서 돈을 벌었고 멋진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다름 아닌 재미입니다.
줄곧 재미를 놓치지 않고 힘든 경우에도 줄곧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내가 손에 넣은 성공과 행복은 결코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으며 얻은 것도 아니다. 필요한 만큼은 노력도 해야 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동안 그 모든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다. 그 모든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다. 재미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선의 경쟁자가 있어야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서로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릇이 큰 사람은 돈 버는 수단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이미 평생, 아니 천년을 살아도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 만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는 게임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즐거움과 따뜻함을 추구한다. 일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는 평생 아니 천년을 살아도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 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재미있게 모든 과정을 즐겨보도록 해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꼭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게임이 이겼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듯 졌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게임을 위한 활력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도 게임에서 하나 졌구나 생각하고 활력을 찾고 다음 게임에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를 끌어주는 선의 경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성공의 씨앗 분노. 성공하고 나서 이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린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 더욱 커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모아두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지자들이나 직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에게까지 뭐를 조아려가며 상품을 파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쉽지 않으면 형편없는 고객이 당신에게 팔 물건은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한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음으로써 내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나 경쟁사에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시 자신에게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하늘이 지켜봐줍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혜든 힘이든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하늘이 보고 기뻐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현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사람의 그릇 역시 죽은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로서 하늘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꿈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돈 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번에는 돈을 지키는 능력까지 갖고 싶어집니다. 돈을 사치스럽게 쓰면 반드시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덕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말에 들뜬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나서서 빚더미에 앉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가야 할 곳에만 가야지요. 교만을 되게 경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의수대지도 말고요. 나의 매력을 높이려는 마음가짐.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나가는 수행입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심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쓸 때 돈을 허술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도망가 버리지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써서 도망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돈도 사람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꿈을 심어주는 것이 에미코 씨의 설명입니다. 기부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에미코 씨는 기부보다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 데 힘쓰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미코 씨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도록 선망의 대상이 되는 수행에 매진해 보세요라고 히토리 씨가 조언을 했다고 해요. 기부를 어느 정도 돈 벌었을 때 기부를 하기보다는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부자가 돼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어렸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나 못해 하며 한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기쁨,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쇠퇴해도 마음은 언제까지나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은 성장의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데도 끝은 없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은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력도 많아진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은 것이라는 얘기다. 사람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됩니다. 다기능. 다기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매력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한다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든지 남은 시간에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기량이 된다. 할 수 있는 일을 늘려나가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매력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쁨. 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심히시군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라며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을 전하자 내게 일어나는 일도 서서히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늘 신바람이 나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빼면 달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나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 다른 이들의 자질을 꿰뚫는 안목을 키우라고 하고 있네요. 안목. 시야를 넓히고 꿈을 잃지 마라 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라. 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쟁이며 적이 아닌 친구가 되라 라고 또 말을 하고 있네요. 실패해서 성공의 길을 찾아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또 도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인생이란 그릇에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마음, 나를 비우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아집을 버리는 마음, 나를 버려야 내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뀜을 통해서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고 채움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서하는 마음. 어떤 것을 물어볼 때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묻는 편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구매 전문가라면 바로 손님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고 하네요. 손님은 구매 전문가이므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다. 그러므로 10명의 손님 중 8명이 좋다고 하면 그 상품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업가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대신 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느 쪽이 이득인가로 따져야 한다. 상대를 영원히 원망하고 증오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득인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아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편이 이득인지 용서하는 것도 기량이다. 그리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릇이 커진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하면 된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리고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몸에 활력이 넘치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릇이 커지게 하냐면 답을 주고 있네요.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하면 된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리고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몸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신바람 수행에 익숙해지려면 언짢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언짢아 할 일을 겪어도 반나절이면 마음이 풀린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풀리는 시간도 짧아진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 저는 아직 신바람 수행이 덜 돼가지고 마음이 안 좋을 때 계속 한 한나절을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걸 통해서 신바람 수행을 좀 더 해서 짧은 순간 마음을 추스리고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신이 아무리 신바람이 나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기분마저 나빠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다면 되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다.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두 번째나 다섯 번째 부자라도 좋으니 신바람 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낫다. 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은행 잔고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과 함께 사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어떤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하면 언짢아하지 말고 자신의 신바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언짢은 사람을 멀리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된다. 꾹 참다가 내 마음까지 언짢아질 것 같은 사람과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편히 좋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바람이 나는가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신바람 나고 있나래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주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와 똑같이 믿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신바람 나게 살라고 말하고 싶다. 신바람 나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바람 나게 살겠다는 의지다.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천국의 언어를 말하자를 실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일을 하든 신바람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생 자체를 신바람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신바람 여정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 그러나 신바람을 목표로 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닿게 되어 있다. 마치 고무줄의 원리처럼 말이다. 행복은 의지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바람 나게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천국의 언어. 사랑해요. 운이 잘 풀려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쓰라고 합니다. 신바람 수행을 하면서 인생은 신바람 나게 사는 법을 수행하는 법을 익히는 수행이다. 인생은 신바람 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이다. 신바람 수행. 나는 인생을 신바람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닥쳐도 늘 신바람이 난다. 파리에 가고 싶으면 파리에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신바람 나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신바람이 난다.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언짢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 그래도 신바람 나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잃으면 안 된다.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서 신바람 내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을 내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사람도 나쁜 일만 겪는 사람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정도의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오직 언짢아하는가,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가, 신바람 나게 사는가 뿐이다. 이를테면 여행지에서 맛없는 식당을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만나기도 하는데 사전 조사를 아무리 해도 맛없는 식당을 만나게 된다. 이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늘 기분이 좋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바람이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를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하자. 제가 저번에 서울에서 너무 파스타가 맛없어가지고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한나절 동안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아무리 맛집을 뒤져도 맛없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때도 마음을 다스리고 신바람 나게 살도록 노력해 보아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일단 시도부터 해보라고 말한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보자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바람 수영을 시작하면 언짢은 일을 겪은 후 마음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 중요한 것은 신바람이 유지하도록 꾸준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일단 작은 일이라도 생각한 대로 해냈다면 자신을 칭찬해야 한다. 신바람 나는 기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도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신바람 수영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까 일단 신바람 나게 살겠다는 마음은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마음, 의지가 중요하대요. 어찌되었든 신바람 나게 있다 보면 언젠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신바람 나는 상태에서 쓴 시는 읽는 사람도 신나게 신바람 나게 한다. 어두운 마음으로 쓴 시를 읽으면 읽는 사람은 마음까지 어두워진다. 시든 상품이든 신바람 난 상태에서 짓고 만든 것이 좋은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나는 성공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신바람 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이유는 신바람 난 상태로 있고 싶어서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신바람 나게 사는 사람은 기량이 큰 것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신바람 나게 살자고 의지를 굳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마음. 누군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면 난 이렇게 되묻고 싶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란 신바람 나는 것이며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웃으면 됩니다. 라고 말한대요. 일단 웃으면 신바람 나지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을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기량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탈한 사람은 수탈한 대로, 꼼꼼한 사람은 꼼꼼한 대로 신바람 나게 살면 됩니다. 이 책의 요는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신바람 나게 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은 일을 사랑하고 일을 즐기라고 했고요. 그 일을 할 때 신바람 나게 하면서 하면은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다. 걸을 때도 천천히 걷는다. 평소보다 20%좀 느리게 걸으면 근육과 신경이 이완된다. 라고 하네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행동하라고 합니다. 양보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거나 우울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초조하거나 성급한 마음이 정신력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천천히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천천히 하는 행동을 해야 기운이 좋아진다고 하면 특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도 일단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만사를 양보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특히 두뇌 노동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 경쟁자는 두뇌 노동자다. 경영을 잘하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지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편이 좋다. 나는 파티를 열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래서인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먼저 가세요 라며 양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의스대지 않는 마음. 사람은 이치만으로는 살 수 없다. 실력도 필요하지만 정도 빼놓을 수 없다. 실력도 있고 정도 있으면 경쟁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내가 뒤처지는 것은 스포츠 세계에서나 통하는 계산법이다. 인간관계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따르는 이가 많은 사람이 승자다. 따르는 이가 많은 사람이 승자다. 나처럼 했는데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잘못된 방향으로 흉내낸 것이 아닌가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뽐내지 않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린다고 우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질받고 일어서려 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 있다. 바로 먼저 가세요 라고 양보하는 감정이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우러러본다. 양보하고 천천히 걷고 그리고 신바람 나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타인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타인을 칭찬해 주려고 한다. 나라고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는가? 마음이 왜 없겠는가? 나도 사장이 된 뒤에 한껏 으스대고 싶은 사람이었다. 아마 100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은 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다.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렇지 않겠다고. 간혹 성공한 사람이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모습은 멋지다고 생각하며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신도 출세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사실은 그래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지켜왔다. 그것이 내가 하는 방식의 미학이다. 그릇이란 책을 보면 요지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일을 할 때 신바람 나게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야 결국 내가 더 빛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고요. 으스대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라고 했어요. 사랑해요. 운이 잘 풀려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라고 신바람 수행을 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양보하라고 말했고 으스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라고 했네요. 천천히 걷고 양보하면서 살아보아요. Have a nice day.